지금부터 2024년 한국 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 세션이 네, 오늘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션은 대학원 3세션 인구이동 도시계획 시설 세션입니다. 그래서 주제 두 개가 너무 다 재밌어서 재밌게 읽었고요. 오늘 또 훌륭하신 또 토론자 분들도 모셨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더 좋은데요.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민영 부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은상 수석연구원이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표 시간 뭐 2시간 안에 마무리 짓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제가 어떤 내용을 받은 게 없어요. 보통은 세션별로 또 우수 논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특정 이야기가 없으면 아마 발표하고 토론하고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지면 토론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발제를 두 개 다 들으시고 둘 다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진행하시게요. 먼저 저희 뭐죠? 그 팸플렛에 보면 그 순서대로 서울시립대의 김호철 선생님께서 먼저 비수도권 중소도시 청년층 인구 이동에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로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될런지 모르겠네요. 뭐 더 필요하시다면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려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네요.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호철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공유 드릴 이 연구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이 청년층 인구 이동에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다양성이라는 두 키워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좀 분석해 본 연구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다양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일자리가 청년을 끌어당긴다라는 게 최종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많은 연구에서 청년층의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당연시 되고 있는 요소로 봐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뭐 대규모 기업체라든지 높은 임금이라든지 정규직, 뭐 상용직 이런 지표를 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을 때 인구 이동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이제 문제의식은 이 기존의 이 양질의 일자리를 정의하는 이런 대기업 높은 임금 정규직이라는 지표들 가지고는 현재의 청년들의 인구 이동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일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일자리의 속성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일자리의 다양성과 주관적 만족도라고 하는 두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론적 고찰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은 사실 비수도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보다는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학계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군이나 임실군, 진안군, 양구군 같은 경우는 1.5 이상의 출산율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 증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선행 연구, 전통적인 계속 이야기 나오는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적, 정책적, 사회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론가들 세 명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선호한 공공 서비스 수준과 세금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인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한 연구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교육, 의료, 교통 등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로 인해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계층이랑 비교했을 때 고령자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메니티, 사회 환경적 요소가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젊은 가구일수록 취업의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취업 기회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정책적인 방향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달라진 청년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의미가 어, 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주관적인 만족도, 적성이나 열정, 즐거움, 보람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 양 측면이 모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행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적성, 열정, 즐거움, 보람이 이직 의도에 좀 이직 의도를 낮추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제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이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그리고 업무 내용의 불만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 변화에 대한 키워드로서 개인화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제 고객 세분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고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좀 욕구에 대한 공급을 제공하려고 하는 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회계라든 일자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실 뭐 MBTI나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나한테 맞춤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기반으로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업 다양성이 높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가설을 제가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자리 다양성이 높아야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인구 이동을 고려할 때 사실 지역적 경쟁 구도가 아닌 전국적 균형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편 도시의 쇠퇴를 이제 동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그 인근 지역끼리 경쟁할 경우에는 제로섬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재원이 한정적인 지자체 간 경쟁 구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과잉 경쟁 또는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일자리의 주관적 만족과 일자리의 다양성의 영향이 과연 정말 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저의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 이론적 고찰에 말했듯이 사회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주관적 만족도와 일자리 다양성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전국적인 균형의 차원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 고찰의 결론이라고,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전국을 좀 다 분석을 하고 싶었지만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요 변수인 일자리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회조사에서 끌어왔는데, 이제 시군별 조사 시점과 조사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인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의 2017년부터 2020년도 4개년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청년층 순이동을 보기보다는 시도 간 조금 더 비교적 멀리서 오는 이제 이동과 시도 내 순이동, 비교적 가까이서 이동하는 이제 이동을 두 개를 나눠서 총 세 개의 모형으로 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의 순이동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에는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를 제가 주요 변수로 좀 들여다보고 본 변수인데요. 일자리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오자이브 지수라고 해서 어, 다양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써서 좀 해석하기 편하게 역수를 취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산업표준분류, 중분류 193개 업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사회조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서 20세에서 39세 응답자의 시군 평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률, 사용용직 비율, 500인 이상 사업체 비율, 이제 소득 수준,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제적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 이제 문화생활 여건, 교육 여건, 의료복지, 도시 밀도 이렇게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의하게 잘 나오지 않는 경향도 있으면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제외하고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널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화 추정 방정식, 이게 제가 이제 시군의 개수는 많고 연도는 짧아서 이제 여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상관관계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단위근 검정에서 안정적 지기혈을 확인했고요. BP나 BG 검정해가지고 이분상과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를 하였습니다. 다중공성성 검정 결과도 VIP 개수가 10 이하인 상태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동과 시도간 순이동, 시도 내 순이동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변수인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는 이제 순이동과 시도간 순이동에서 영향, 양의 영향 관계에 있다고 유의미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청년 고용률까지 이제 좀 양의 상관관계를, 양의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상행직 비율이나 500인 이상 사업체 비율,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는 순이동과 시도간 순이동에서 이제 음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시도 내 순이동에서는 이제 좀 그 500인 이상 사업체 비율과 소득 수준이 양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성이 좀 나타나진 않았고요. 도시 밀도가 이제 순이동과 시도 내 순이동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조금 쪼개서 나눠서 좀 보게 되면
이제 중소도시 청년층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밑에 이제 환경적 요인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 부분에서 더 많은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열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 청년 고용률이라는 세 지표가 이제 양의 영향관계가 나오고 상용직 비율이 음의 영향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로는 이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 청년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속에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역이 이제 인구 이동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직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조금 정규직 또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간 순이동에서는 이제 기존 정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상용직 비율과 50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제 일자리 다양성 만족도, 청년 고용률은 이제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장거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새롭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서 오게 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질의 일자리, 기존 정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추가했을 때 이제 음의 영향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선행 연구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시도 내 순이동을 좀 살펴보면 이제 조금 시도 간 순이동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고용의 기회를 뜻하는 청년 고용률과 500인 이상 소득 수준 이 양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서는 이제 상용직 비율과 50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이 높으면 인접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을 좀 유발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주요 논의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 요인,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보인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일자리와 주관적 만족도 자체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지만 이제 장거리 이동, 그러니까 시도 간 순이동에서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일자리 다양성과 주관적 만족도가 이제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인접 지역 간에서는 그 주관적 만족도와 다양한 일자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 여건이 조금 좋아지는 향상을 위해서 단거리 이동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는 시군 경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 다양성을 늘려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지원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주장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사실 단일로서 일자리 다양성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려면 일자리 다양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시군 간 연결을 강화해서 이 각 지역에 자리 잡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일자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시군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보태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의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연구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가지 그러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술 대회라서 이제 모든 걸 보완하지 못했지만 사실 진짜 정말 일자리 다양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 추세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래프 분석이나
과거 대비 현재의 T-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추세 정말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분석 자체가 정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공간적 범위를 어, 확대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볼 생각이고요. 그럼 도시 규모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밀도를 통제 변수로 넣기는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도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널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이제 순서를 좀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인 바모형이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등을 조금 추가해서 시간적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런 분석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시군 경계 내에 한정되는 지표로 분석하기에는 언제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의 법이 인접 지역의 상황까지 고려한 이 지역의 변수를 공간 자기선관을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인접 지역의 상황을 좀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좀 돌리면 이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조금 더 확언할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서 이 시군 내, 시군 간 이동을 이제 조금 새롭게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었던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 잠깐 중간에 나갔다 와서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 또 발표도 속도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주제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정선우, 이연재, 정송희 선생님의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체계 전환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통행 특성 분석, 세종시 두루타 서비스를 중심으로가 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정선우입니다. 교통소외 지역 대중교통체계 전환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통행 분석 세종시 두루타 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교통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운영되는 교통 시스템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동 편의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소외 지역은 교통 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상적인 이동이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수단 운영 비용이 부담이 증가되어 다주의 버스 노선들이 수익성 부족, 재정 악화로 폐지되는 추세 속에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즉 DRT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전통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모델입니다. 고정된 노선이나 정류장 시간표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소외 지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통행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실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여객 자동차 운수법이 개정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을 도입하고 있고 지자체 측면에서도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해서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DR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 수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 운영 서비스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지인 세종시는 2012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통해서 인구가 약 40만 명 되는 큰 도시지만 행복도시와 그 주변을 둘러싼 읍면 지역 간의 인구 성장과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매우 열악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동 편의성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의 그 행복도시에서는 내부를 순환하는 간선급행 그 버스 체계인 BRT가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운행되고 있고 1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반면 어, 읍면 지역에서는 시내버스와 읍면 단위 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존재하지만 하루 평균 운행 횟수가 하루에 8회 정도로 배차 간격이 매우 긴 상황입니다. 이로 지역 간의 교통 불균형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 대중교통 공급이 축소되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족한 노선으로 세종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균형 발전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르타 DRT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용답형 버스 도르타는 어, 세종시에서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정두 여건 개선 목적으로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수용답형 교통체계인 도르타 버스는 균형 발전 우수 사업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타 버스는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예약이나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1시간 전 예약 방식에서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당 도요타 버스의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통행 행태에 대해 시공간적 패턴 분석을 진행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비교를 통해 세종시 읍면 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 통행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 도입 이전 노선 선정부터 도입 이후 이용자의 통행 수요 및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데이터로 통행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 상반기로 6개월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세종시 두루타 서비스 지역으로 9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루타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을 표방하며 예약 전화나 앱을 통해서 마을버스 및 마을택시가 운행하지 않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합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여 세종시 전면으로 확대되었고, 세종시 읍면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RT는 주요 거점을 기준으로 5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행 특성에 맞는 수용답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다양한 유형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비율이 높은 장군면은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예약형, 인구가 많은 극남면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는 전통적인 노선형으로 운영되고 그 외에 노선 간격이 긴 구도심 지역에서는 노선형과 예약형을 혼합한 노선 예약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종시 도로타 서비스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수종 실적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고 이 6개월의 도로타 수용답형 버스의 19개 노선 162개 정거장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호출마다의 승하차 시간,
탑승 정거장, 하차 정거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OD 분석을 통해서 이제 통행 특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버스와 기존 버스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세종시 대중교통버스 데이터는 세종시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구득하였습니다. 데이터 구득 한계로 극남면을 비롯한 일부 정거장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이제 활용된 데이터는 86개 노선, 160, 686개 정거장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권역별 DRT 서비스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정거장별 승하차 인원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다 통행 수요의 공간적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 권역별 통행 수요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는 서비스 호출 건수는 총 이제 11,000건 정도, 탑승 인원은 13,000명 정도로 확인되며 금남면의 통행 수요가 가장 높았고 장군면의 통행 수요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이상으로 이제 한 권역으로 묶여서 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부강면, 소정면, 전이면, 전동면 순으로 높은 통행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연동면, 장곡면, 금남면에서는 이제 인구 대비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수송 실적을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대비 DRT 이용률은 평균 1.13%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버스에 비해서 DRT 이용이 높은 지역은 소정면으로 이제 4.11%로 나타났으며 조치원읍은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우수한 구도심으로 이제 버스 승하차 인원이 월등히 높아서 0.12%의 대중교통 대비 낮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지역들을 봤을 때 인구 대비 이용률은 가장 낮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의 대체 보완적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특성 분석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도로타가 수행하는 기능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정거장에 위치한 도로 교통망의 위기를 살펴보고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도 비교를 하였습니다. 도로는 기능에 따라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단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세종시의 교통도로망은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조간선 도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기타 읍면 지역을 이어주고 있고, 보조간선 도로에서 뻗어나온 집산도로가 읍면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읍면 지역에는 비교적 낮은 도로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루타 정거장이 위치한 도로교통망 위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수단이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고자 이제 최근림 분석 기능을 사용을 해서 두루타 정거장에서 가장 인접한 도로를 식별을 하였습니다. 또 식별한 도로의 위계를 이제 정류장의 속성에 할당을 해서 정류장에서 각각의 도로 위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그 산출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또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브루타의 경우는 이제 72.7%의 정류장이 집산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27.3%의 정류장이 보조간선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의 경우 65.8%의 정류장이 보조간선 도로에 33.8%의 정류장이 집산도로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루타에 비해 이제 버스 정류장들이 위계가 높은 도로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권 중심에 주로 위치한 정류장으로 이제 두루타는 그 도어투도어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내고,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이제 낮은 도로의 위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제 읍면 지역의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고령 인구와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네.
도르타의 통행 수요를 이제 주중과 주말 각각의 시간대별 일평균 승객 수를 통해 시간적 패턴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통행 수요는 일반적인 통행 수요 이제 7시, 9시, 6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 첨도가 나타나는 그런 패턴과 현저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첨도 없이 주중과 주말 모두 대체로 오전에 높은 통행 수요를 보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시간적 패턴은 이제 해당 지역의 통행 수요자의 특성과 통행 목적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전 7시와 9시, 저녁 6시와 8시에 뚜렷한 첨도가 식별되지 않은 것은 이제 낮은 첨도 시간대와 비첨도 시간대의 통행 수요 편차가 있고, 도로타 수요자가 이제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통행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통행을 주요 수행하는 계층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쇼핑 및 기타 목적 통행의 통행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높은 통행 수요를 보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데 높은 오전 통행 점유율을 보이는 점에서 이제 주 통행 시간이 오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용자들이 주로 이제 낮 시간대 통행에 주로 이 도로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시간적 패턴은 읍면 지역의 고령 인구 통행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고령 인구 통행 특성에 특화된 서비스 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요의 공간적 패턴입니다. 도로타와 버스 승합차 히트맵 시각화를 통해서 정거장별 통행 분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이미지는 두루타 정거장, 우측은 버스 정거장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버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거장을 넓게 분포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이동을 담당하고 있고, 두루타는 이제 부분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타의 경우 각 권역별로 중심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제 지역 내 거점으로의 내부 통행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점은 역과 터미널, 이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로 지역 내외를 이어주는 교통시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 시설들로 확인이 됩니다. 도치어는 면서면, 연동면, 부각면은 두루타가 버스 통행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장군면의 경우에는 버스 정거장이 부재한 외곽 지역에서 통행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버스 도입이 어려운 지역의 통행 수요를 DRT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타를 이용한 이동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이제 기종점 통행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개 권역마다 정류장 단위의 통행 OD 행렬을 작성하여 시각화하고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위 OD는 다음과 같고 권역별 통행량은 조치어늪 연서면의 통행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타 권역에 비해 주요 OD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행 OD 분석 결과 OD 통행량의 이제 어, 집중과 분산에 따라서 두루타의 통행 패턴을 크게 2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근린생활권 간 통행입니다. 이는 근린생활권 각지를 연결하는 통행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통행량이 OD에 분산되어 있어 이제 OD 통행량 편차는 적게 나타납니다. 장군면과 연동면, 부각면 이 2개 권역이 해당되고 이 권역에서는 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과 같은 근린생활권 내 커뮤니티 시설이 연관된 통행이 많이 나타나고 OD의 집중도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지역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통행입니다. 이는 지역 중심지 또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통행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통행량이 단일 OD에 집중되어 있어 OD 간 통행량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금남면, 조치원은 면서면, 소장면, 전이면, 전동면 이 3개 권역을 그 사례로 볼 수 있고 이들 권역에서는 역이나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지역 중심지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통행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로타는 높은 접근성을 통해서 교통소외 지역에서 근린생활권 간 통행을 지원하거나 근린생활권과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행 어디는 서로 다른 패턴을 통해서 이제 두루타가 다양한 통행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인 근린생활권 간 통행은 다음과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이제 이렇게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의 이제, 어, 분포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인 지역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통행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전이역 이렇게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뚜렷한 오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종시에서 교통소외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두루타를 대상으로 통행 행태에 대해 시공간적인 패턴 분석을 진행하고 기존 대중교통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통행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DRT 서비스는 기존 대중교통 통행 수요와는 다른 특징적인 시간점 패턴을 보이며, 이제 OD 분석을 통해서는 두루타가 이제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원하기 어려웠던 그린 생활권 내부 및 교통 거점간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적인 패턴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최근림 분석을 통해서는 정류장의 높은 접근성은 교통 소외 지역 내 근린 생활권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또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DRT 서비스가 교통소외 현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로는 사전 예약의 필수성과 권역 구분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간 연계성이 다소 낮은 점이 이제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음연 지역의 인구 감소는 교통수요 감소, 운송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기존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 구조와 재정 보조 규모에 비해서 운행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버스 운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종시의 두루타 서비스는 도입 이후로 이제 균형 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정책적 성과를 입증을 하였고, 이용자들 또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지역의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소외 지역에서 DRT는 실제 이용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이 교통 편의 증진에 효과적이고, DRT의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 인구의 통행 특성에 특화된 수용답형 서비스 공급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답형 교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역별 통행 패턴에 맞춘 노선 운영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며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두 분 다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중소도시에서의 청년 일자리 이슈도 너무 재밌었고, 특히 이제 광주 교통공사로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DRT 서비스까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응답형 버스 통행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또 자세한 또 이제 코멘트나 또 질의응답은 아마 우리 토론 훌륭하신 우리 두 분의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저희 그 팸플렛에 있는 대로 김민영 부연구위원님께서 먼저 코멘트를 해주시고, 뒤이어서 김은상 수석연구원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신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멘트를 다 들으시고, 혹시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인데 좀 더 대응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것들이 또 정식 학술지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영 부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되게 또박또박 잘해주셔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연구를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냥 몇 가지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지역 단위에서 패널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층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구 이동을 보려고 하면 개인 수준 연구가 개인 수준의 분석 모형을 구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지역을 분석 단위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동은 이럴 것이다라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태학적 오류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층 개인의 이동을 직접 분석 자료로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인구 이동을 할 때 어떤 지역의 특성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독립변수를, 지역 단위 독립변수를 포함할 때는 뭐 위계적 선형 모형이라든지 그런 좀 두 가지 층위의 분석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지금 시군 단위를 하시면서 그 일자리 특성 때문에 인구 이동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울의 중구나 종로구에는 사실 거주지가 별로 없고 주로 사업체 위주로 구성된 지역인데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서울시는 자치구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나 그런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살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일자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일자리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좀 분석 단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또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지역노동시장권이라고 보통 그 공간 범위를 얘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주지랑 사업체가 있는 그 지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따로 획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 단위에서 이 이동 특성을 분석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석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변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자리 다양성이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업종 다양성으로 측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일자리 다양성을 보고 싶다면 직종 다양성을 측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인구 이동을 볼 때 통제 변수로 많은 것들을 사실 잘 고려를 해주셨는데 뭐 고려해 주신 것 외에도 사실 그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 같이 그런 주택 시장과 관련된 요인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 변수를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목 지금 연구 자료의 한계 때문에 경상북도랑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계셨는데 제목에도 그냥 이렇게 점점해서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분석 대상을 명시해 주면은 독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찾아볼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루타 통행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 단지 그 논문에서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OD 분석 결과랑 체글린 분석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분석 결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결과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절로 구분을 해놓지는 않으셔가지고 찾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절 자체를 뭐, 어떤 거를 위한 뭐 OD 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OD 분석 결과랑 체글린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매칭이 되면서 독자가 좀 더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해주실 때 보니까 이게 두루타 서비스의 공급 특성이랑 사실 서비스 수요 특성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그렇게 뭐 공급 특성이랑 수요 특성으로 구분해서 저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김 박사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개인 수준 모형이 필요하다. 또 위계적 선형명을 통해서 이제 상위 계층하고 이제 상위 그 영역하고 하위 개인별 수준하고를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분석단에서 지역 노동 시장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변수도 직종 다양성을 고려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외에 통제 변수 중에서도 아파트 뭐 시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되면 좋겠고 논문의 제목들도 좀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도 오디 분석하고 치글리 분석을 이용한 것이 논문 안에서 어떤 장이나 절로 좀 잘 구분되면 좋겠다 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서비스 공급과 수요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김은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끄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주제가 되게 시의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시의성이 있는 최근의 어떤 이 현상을 그러니까 아카데미 쪽에서 이론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좀 돋보였던 그런 논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 김민영 박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약간 산업계에 있으니까 약간 좀 그 브로드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들도 몇 개 있거든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논문의 어떤 공통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굉장히 시의성이 있다. 주제 이슈 파인딩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어떤 장점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좀 이게 논문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너럴한, 이렇게 콤팩트한 어떤 이런 그런 이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을 했었는데 아, 우리 김은상 토론자님 저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혹시 공부된 케이스를 이제 더 넓힐 방법이 있고 지금 안 아, 들리시나요? 이제 들립니다. 중간에 과정들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한데 그 아까 이론으로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하다 이후부터 한 예, 번만 더 예, 예. 죄송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다시 또 화면이 좀 정지된 것 같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죄송한데, 방금에도 화면이 정지된 상태여가지고, 못 예, 예. 들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인터넷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 번만 예, 더 잘 들리시나요, 죄송한데, 이제?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공간적인 케이스를 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넓혀가지고 사례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은 이게 좀 이제 그 이론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획기적인 접근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종적인 접근으로 해서 연구들을 좀 더 이제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리서치 퀘스천이 무엇인지를 연결을 해서 좀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런 제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논문 주제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MZ 세대들의 어떤 잠 로케이션에 대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요즘에 어떤 인사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힘들게 채용을 했는데 다 나간대요. 나가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에도 이제 뭐 제철소라든지 다른 이제 공장들이나 사무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쪽으로 이제 발령받았을 때 더 이직률이 더 이제 커지는 그것들 막기 저희도 산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론하려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좀 이렇게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 세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산업 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전통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용의 순수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오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순수 효과 큰 산업들이 왔을 때 그거의 전후방 연관업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고용이 되게 승수 효과,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백업 이론이 앞에서 좀 뒷받침이 되면은 그 전통 이론과 지금 새로 하는 이런 접근 방법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또 잠깐 정지 상태여서 네. 어, 저 이윤상 박사님 혹시 이야기 들리실까요? 음, 음, 네, 아마 인터넷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시면은 좀 핵심적인 질문만 먼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은상 박사님 혹시 말씀 들리실까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김문상 박사님 들어오시면은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끊어져 가지고요. 네, 사실 중간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요. 혹시 그러면 지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아, 제 생각에는 저희가 먼저 김민영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의 발표자 또는 오늘 참석하고 계신 공저자 분들께서 어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라든가 추가적으로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시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철 선생님 한번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질문이 돼도 의견이 돼도 뭐꼭 질문을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 분석의 정확도가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음, 어,
박사 과정 때 배운 분석, 분석 방법으로 이제 공부한 분석 방법으로 시도해 본 거기 때문에 좀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주택시장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의 이제 주택 매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군 단위가 좀 있어서 넣지를 못했었거든요. 시 단위에서는 대부분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주택 매매 전세 뭐였더라 그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반영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써야 할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혹시 아시는 데이터가 있으실지 주택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음, 이게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저도 음. 고민하고 있던 아쉬운 분석 부분들이어서 네. 네.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께서 관련돼서 어떤 뭐그 답이 됐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막 뭔가 그 논문이 뭐 부족하다 이런 음, 측면보다는 음, 그냥 앞으로 또 이런 키워드를 계속 맞습니다. 싶다고 하신다면 좀 더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저도 그 인구 이동에 뭐 주택 매매나 주택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주택 군 단위에서 어떤 그런 뭐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독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좀,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그,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물론 왕성하게 연구도 하시고 활동도 하셔서 내용도 잘 아시지만 사실 여러분 발표한 주제를 그 보내주신 논문을 읽고 말씀드리고 또 오늘 발표한 자료는 또 다른 자료였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고 숙지하다 보면 이런 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정선우 선생님 팀에서도 한번 혹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년 박사님, 이은년 박사님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목차는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수행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이렇게 패턴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그 목차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분석인지, 무엇을 위한 이제 분석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좀 목차를 변경을 해서 좀 더 시의성 좋게 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상 박사님,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 전에 먼저 우리 김민영 박사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혹시 연결 잘 되셨으면 계속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에 인터넷이 좀 안 잡혀가지고 거실로 옮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간략하게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직종 다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산업 다양성이라는 부분의 변수를 이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 내에서 어떤 가치 사슬을 확장하는 산업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질적인 산업으로 어떤 횡적인 산업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김민영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그 통계 변수 중에 집값 혹은 이제 전세가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수도권 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는 하는데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나 어떤 이런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 인천이나 경기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경기 인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 전체적인 수도권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지역 간 이동이 일어나는 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집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논문에서도 집값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역 내의 어떤 실거래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전세 월세 가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 약간 자가나 전세 환산율을 가지고 전세 가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국토부 말고도 이제 감정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이제 그 전세가라든지 집가, 아파트면 아파트, 그러니까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다 이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다른 다양한 어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충남하고 충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어떤 이런 분석 대상을 넓히면은 좀 더 결론 부분에 어떤 그런 이론으로 제너럴라이즈 하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마이너한 얘기긴 한데 시간적 범위를 연구 자료 획득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 20년까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게 2021년부터는 팬데믹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어떤 오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잘 이렇게 고려가 됐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짧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항상 저도 논문 쓸 때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논문도 많이 써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가지고 되게 좀 깊게 파가지고 논문하는 것들도 작업도 많이 해봤고, 그렇지 않고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논문 쓰는 것도 많이 해보곤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논문은 약간 전자의 어프로치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런 그 어떤 세종시의 어떤 이런 이동 수단을 가지고 되게 깊게 많은 방대한 자료 가지고 분석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대상을 가지고 똑같은 깊이로 연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대안으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파가지고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나온 어떤 결과하고 여기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더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연구 프레임을 좀 더 정확히 가져가는 게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논문도 시의성이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공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좀 사라지고 사회 경제로 많이 좀 전환되긴 했었는데 공유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근데 이 드루타라고 하는 이 비클은 공유 경제 플러스 소유 경제를 하이브리드한 이런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어떤 큰 메가 트렌드에서 개인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이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니치 마켓에서 어떤 그 임팩트가 큰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의성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재밌게 본 패턴이 통행수요 특성에서 드루타하고 시내버스가 이게 시내버스는 청두 시간대 이게 분포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출근과 퇴근에 대한 분포가 보이는데 드루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오전에 통분을 많이 이용을 하시나, 오전에 마시러 가시려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계속 슬로프하게 내려오는 거하고, 이게 두 개의 그 양의 어떤 이런 봉이 있고서 그 시간대별로 이제 통행이 보이는 시내버스하고, 이게 그 테이블 자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풍부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그런 논문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가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가볍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취하시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예, 제 의견 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상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작품 다 굉장히 시의성 있는 작품으로서 이슈 파인딩을 굉장히 잘하는 작품이다. 반면에 이론으로 끌고 가는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해결책으로는 이제 사례 중심의 어떤 연구 또는 뭐 이론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연구로 조금 더 정교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산업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 특히 이제 고용의 성취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동질적인 산업의 다양성과 이질적인 산업의 다양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통제 변수에서 지가, 전세가 역시 우리 김영 박사님 해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충남, 경북 지역이지만 사실 이건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니 타 지역들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더 깊게 한 그런 연구로 보여지는데 선행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수의 특성에서의 드루터와 시내버스의 차별성이 분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그 발표자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철 선생님 말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술대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어, 인구 감소 얘기가 굉장히 뭐 이제 엄청 앞에 나와서 모든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얘기고, 근데 도대체 대기업 유치 말고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거든요. 사실 이제 저조차도 이제 큰 기업보다는 좀 재밌는 일자리를 찾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글을 만들어내고 싶었고, 조금 그렇게 지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들, 창업하는 청년들을 좀 응원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하는 좀 의도에서 이 논문을 쓰고 있어, 있는 개인적인 의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얻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산업 쪽을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일자리를 앞에 내세웠는데 이 산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부족했구나가 사실 제 오늘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해주신 부분들 보완해서 조금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정도 말씀드리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정선호 선생님.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은상 박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에서 굉장히 많은, 네,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이라는 부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두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선행연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DRT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공공형 택시나 그런 시범사업 도입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좀 초점이 맞춰진 이론 연구가 많았고, DRT나 이런 운행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통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는 사실 거의 없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프레임워크 형성 부분에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도 있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금 최근 좀 이슈가 되는 지방소멸이나 인구 감소와 좀 더 관련돼서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수 있게 좀 선행 연구들을 또 좀 더 살펴보고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해주신 결과 부분에서도 이제 좀 되게 흥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첨도 시간대와 완전히 다른 이런 수요 특성을 보이는 이런 시간대적 분포도 저희가 해석을 더 논의를 통해서 풍부하게 만들어서 깊이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주어져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논문으로 또 학술지로 발전해 나는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충실하게 수정을 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김문철 선생님 아까 어, 뭐, 시- 그죠? 우리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좀 넣어야 된다는 걸 두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자료들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또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 자료가 사실 1차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실거래 자료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보완 쪽으로는 KB 시세 같은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하는 시세에 기초해서 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정선우 팀에서 만든 그런 작품을 보면 분석 방법이나 분석 내용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결과들이 흥미로웠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이게 정책으로 좀 더 이어지는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사실 관심 있는 건 그거죠. 최근에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것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DRT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죠? 우리 지도 도면 중에서 시내버스 정류장과 두루타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류장이 적절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걸 통합하면 더 좋을까? 아니면 분리해서 새로운 곳에 어느 띠에 정류장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이걸 그래프나 이걸로 보이는 걸로 끝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책 제안까지 이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저도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해주신 두 분의 발표자, 그 다음에 또 참여해주신 또 두 분의 공저자, 그리고 오늘 멋진 토론해주신 우리 토론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저희가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대신 우리 그 토론자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좀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논의를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이대로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